안녕하세요. 달빛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고전 산문 문학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학과 역사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고요. 고전 산문의 흐름을 역사적인 흐름과 연관지어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 문학에서 최초의 산문 문학으로 알려진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말 혹은 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본다면 이것을 듣는 사람은 청자, 글을 쓰는 사람을 필자라고 본다면 이 사람이 쓴 글을 읽는 사람은 독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일정한 상황 속에서 소통을 하게 될 텐데요. 상황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 그리고 세상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아가 이것에 시간적인 요소가 덧붙여지면 역사 또한 소통의 과정에 반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소통 과정에 반영된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에는 그 작품이 등장한 역사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에 갑오개혁 이전까지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범위는 고조선의 건국에서부터 갑오개혁까지입니다. 우선 기원전 2333년에는 고조선이 건국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신라, 고구려, 백제가 순차적으로 건국이 되었고요. 676년에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어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되고요. 1170년에는 무신난이 벌어져요. 그리고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며 1443년에는 한글이 창제되지요.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말입니다.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현대문학으로 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갑오개혁까지만을 기준으로 하고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에 장르, 그러니까 산문문학의 장르를 집어넣어서 공부해 봅시다. 고조선의 건국 무렵 이 땅에는 원시종합예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래, 춤, 이야기가 결합된 형식으로 아직 시와 소설이 미분화된 것인데요. 주로 구비문학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어서 신화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민족의 우월감을 나라의 건국과 연관된 이야기인 건국신화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물론 건국신화 이외의 다른 신화들도 있습니다. 신화, 그리고 전설과 민담을 설화라고 하는데요. 이와 연관된 설화문학이 삼국시대에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한문문학 역시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보편적인 표기수단이 한자이기 때문이지요. 귀족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게 돼요. 이를 토대로 설화 문학 역시 융성하고요. 고려시대에는 가전체 문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설화를 중심으로 하는 폐관 문학도 점차 발달해요. 조선의 건국 전후는 소설 발생기입니다. 건국 이후 한문소설이 발생하였고 폐관소설 역시 융성하죠. 이후에는 목유롭게 소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임진왜란 후에는 회관문학보다는 수필, 소설이 점차 발달하게 됩니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박지원 등의 실학파 문학이 점차 융성하고요. 후기에는 평민의식이 각성되면서 소설이 널리 쓰고 읽히게 됩니다. 판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판소리계 소설, 민속도 널리 향유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실학파 문학을 조선 후기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장르를 중심으로 고전 산문 작품의 제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알고 있는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선 신화로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 고구려의 건국신화인 동명왕신화, 신라의 건국신화인 박혁거세 신화, 그리고 가야의 건국신화인 수로왕신화 등이 있습니다. 설화 문학으로는요, 고구려의 온달설화, 백제의 도미설화, 신라의 손순매화 등이 있고요. 그 밖에 효녀지은설화, 방이설화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한문 문학이 발달하면서 화왕계, 화랑색이,
토, 황소경문 등이 작품들이 남아있고요. 수의전,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설화문학이 융성기에 나온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가전체 문학으로는 국순전, 국선생전, 죽부인전 등이 있고요. 태관 문학으로는 파한집, 백운소설, 여공패설 등이, 그리고 한문소설로는 금오신화, 화사 등이 있습니다. 태관 문학이 융성기에는 용제총화, 태관잡기, 동인시화 등의 작품들이 있고요. 목유록계 소설로는 원생목유록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홍길동전, 영웅, 가전, 정기, 풍자, 우화소설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많이 쓰입니다. 난중일기, 개축일기, 한중록 같은 경우도 이때 쓰인 수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학파 문학으로는 박지원의 소설이 대표적이고요. 북학의 같은 문학 작품들도 있습니다. 민속극과 판소리로는 봉산탈춤, 꼭두각시 노름, 신채호의 판소리 6마당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나온 산문문학 중에 맨 처음에 등장한 최초의 산문문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고조선의 건국신화이기도 한 단군신화입니다. 본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이것은 삼국유사, 제왕옹기 등의 책에 수록되면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나라 상제인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서자가 있었습니다. 환웅은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인 환인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았는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이지요. 따라서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천부인, 그러니까 칼, 거울, 방울을 주고 가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환웅은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에 내려와서 환웅천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풍백, 우사, 운사, 그러니까 바람, 비, 구름을 거느리고 인간의 3600여 가지 일을 주관하고 인간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땅에 살던 곰과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요. 환웅은 마늘과 쑥을 주면서 100일 동안 이것을 먹고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도망갔지만 곰은 금기를 잘 지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곰 웅녀는 환웅과 짝을 이루었고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이고요. 그는 고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이것이 단군 신화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고전 산문 작품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 작품 중 제목을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으로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